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SUV인 팰리세이드 신형이 런칭하는 행사장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신형 팰리세이드 소식을 전달 드려볼까 하는데요. 신형 팰리세이드는 풀체인지가 돼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풀체인지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일단 디자인이 완벽하게 변경이 되었고, 두 번째는 이 파워트레인, 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이 완전히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진정한 풀체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바뀌었는데 저랑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이 엔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2.2 디젤 그리고 3.8리터 가솔린 엔진, V6 가솔린 엔진 이렇게 두 가지로 제공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없애고 나서요, 2.5 가솔린 터보 그리고 2.5 터보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디젤은 아예 삭제가 되었고요. 6기통 가솔린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2.5 파워트레인 기반으로 순수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풀 하이브리드 방식이요. 따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니고요. 풀 하이브리드, 현대 기아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풀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모델들은 모두 다 2.5 터보 가솔린 모델이고, 하이브리드는 추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시되어 있는 건 7인승 4대, 9인승 2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총 6대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컬러들이 각각 다릅니다. 인테리어 컬러도 꽤나 다양하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인테리어 컬러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없는 이 가운데 새로운 팰리세이드, 실버 컬러의 팰리세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팰리세이드는 모두 다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라피 사양이고요. 가솔린이다 라는 부분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저도 신형 팰리세이드를 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팰리세이드와 정말로 많이 완벽하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크기가 정말로 많이 커졌습니다.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 할 것 없이 이 4가지 차량의 수치 재원을 판가름하는 4가지의 수치들이 모두 다 증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전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유선형의 라인을 많이 썼는데 풀체인지가 되면서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직선 형태의 라인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인 요 홈을 보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볼륨감을 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쪽 볼륨이 조금 더 솟아오를 수 있게끔 이렇게 라인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죠. 보통은 이 가운데 보닛을 좀 강조하는 디자인을 많이 쓰는데, 그리고 이 파팅 라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조금 저는 눈에 많이 띄긴 합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싫다 하시면은 어두운 컬러 계열로 선택하시면 조금 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릴과 헤드라이트가 마치 하나의 면처럼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이번 팰리세이드 정면부의 커다란 특징인데, 마치 3세대 레인지로버 모델처럼 3세대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의 패널 안에 그릴과 라이트를 모두 다 넣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 하나 직사각형 형태의 이 패널 안에 그릴과 헤드라이트, 주간 전조등까지 모두 다 적용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크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성인 남자 손으로 한 뼘, 2뼘이 넘습니다. 가로 같은 경우에는 뭐 재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 주간 전조등, 이 중앙을 지나치는 주간 전조등, 그리고 이전 팰리스와 통일성을 갖는 것이 이 주간 전조등은 바깥에, 메인 헤드램프는 이 안쪽에. 그래서 이전 팰리세이드도 이러한 방식을 똑같이 채택을 했었고 세로형을 똑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디자인적인 부분만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주간 전조등과 이게 방향시등 역할도 같이 하거든요. 이것도 진짜 큽니다. 한 뼘이 넘어요. 한 뼘이 넘고, 이게 모두 다 점등이 되기 때문에 방향신을 켰을 때 그 존재감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하단 범퍼 쪽을 보게 되면 액티브 에어로 셔터 그릴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번 신형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 지금 방향시등 깜빡거리죠. 이 크기가 엄청 커졌고 높이도 높아졌는데 공기역학 계수는 0.31cd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역학적인 부분에서도 각진 SUV이긴 하지만 신경을 좀 썼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 액티브 셔터 그릴 통해서 이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때는 이게 열렸다가 필요 없을 때는 닫혔다가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기차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면부는 진짜 크다라는 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계속해서 눈에 띄더라고요. 이 볼륨감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 네, 지금 방향시등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측면부를 봤을 때는 정말 이런 볼륨감, 굴곡 이런 부분, 선의 표현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하다. 확실히 플래그십 SUV고 크기가 엄청 크다 보니까 이 강조해야 될 부분을 확실하게 강조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굉장히 두껍고요. 여기도 굉장히 두꺼운데 제가 아이오닉 9 런칭 행사 갔었을 때 아이오닉 9도 요런 라인을 갖고 있었거든요. 휠아치 부분. 그러니까 여기만 클래딩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제 2단으로 이 바퀴를 더욱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집어넣는 라인을 또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이 요즘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9이나 팰리세이드에서 사용하는 그런 커다란 SUV를 디자인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여서 이런 부분들도 다 이 바디 컬러랑 똑같이 적용되었고, 이 휠은 캘리그라피 전용 휠입니다. 21인치 사이즈의 휠이 들어가 있고, 현대자동차가 주로 사용하는 이 멀티 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이 굉장히 많고 두 겹으로 돼 있어서 고급스러움까지 갖춘 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 성능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네시스급의 서스펜션 옵션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되게 특이한 게 사이드 미러는 또 이렇게 약간 라운드형입니다. 그리고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콤비네이션은 자주 못 봤던 그런 콤비네이션이라서 제 눈에는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직선을 많이 강조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곡선을 많이 강조했는데, 특히나 인테리어에서 곡선을 조금 많이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측면부를 지금 제가 멀리 갈 수 없어가지고 지금 한 번에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드 스커트, 로커 패널 부분도 보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면 처리를 통해서 입체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이 패널까지 한 번에 다 열린다라는 부분이 인상적인 부분이죠. 이렇게 도어만 열리는 게 아니라 이 패널까지 다 열리기 때문에 이런 데가 오염되었을 때 이 바짓단에 오염되지 않게끔 이 패널까지 다 개방이 된다. 그리고 디지털 키 2까지 적용이 돼서 스마트 키를 따로 소지하지 않아도 그냥 내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행이 가능하다. 시동까지도 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브리지 타입의 루프렉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버 컬러, 잡았을 때 두께도 두툼합니다. 이거 옆에도 똑같은 컬러예요. 이거는 아마 뭐 블랙 에디션이라 이런 게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 루프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버로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측면에서 조금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가니쉬 부분. 네, 디필러 가니쉬 부분. 이게 뭐 쌍용 자동차에도 있었고 산타페에서도 있었고, 제가 타는 디펜더에도 여기 C필러 쪽에 가니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측면부 인상을 좀 더 강조하는 데 신경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져요. 그리고 하단부는 그냥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과 하단을 다른 컬러를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상단을 좀 더 강조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후면부를 한번 볼까요? 후면부 방향시등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것도 되게 독특하죠. 네, 총 6개의 이렇게 방향시등이 점등이 됩니다. 조금 뭐랄까 장난감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플래그십이긴 하지만 약간 이런 장난감 레고 같은 그런 큐브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특이한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거꾸로 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봤을 때는 또 4세대 레인지로버의 이 테일램프 디자인과 비슷한 라인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면부를 봤을 때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넓어지는 이런 숄더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감이 느껴지게끔 해주는 디자인이고요. 여기 상단, 여기 탑과 바텀이 이렇게 대칭이 되게끔 디자인을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뒷모습은 깔끔해요. 따로 뭐 머플러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임에도 머플러가 제공이 되지는 않습니다. H-트랙 4륜구동 옵션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카메라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카메라 이렇게 오염됐을 때 닦을 수 있는 노즐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비나 눈 많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오염돼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랬을 때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욕이 나거든요. 진짜 유용한 기능인데 이런 것들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옵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트 구성을 보면 셋이에요. 벤치형 시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총 7명이 탑승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트렁크 봤을 때 지금 3열을 세웠을 때는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조금 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다양한 전동 시트 버튼이 있습니다. 사실 수입차에서 이 정도를 전동으로 조절하려면요, 뭐 GLS나 X7 정도 되어야, 아니면 5천 정도 줘야 가능한 옵션들을 이 팰리세이드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고, 좀 버튼이 많죠. 그래서 지금 3열, 2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3열 한번 이렇게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 접을 때는 이 버튼으로 이렇게 전동으로 아주 손쉽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캘리그라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4인승으로 탄다, 그리고 트렁크를 좀 넓게 탄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평탄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2열을 접었을 때도 2열이 다이브 앤 폴드 방식으로 접히기 때문에 상당히 평평하게 접을 수 있다. 그래서 평탄화가 잘 된다라는 부분도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트렁크 높이가 살짝 높아요. 살짝 높다라는 게 제가 체감했던 부분이고, 네, 공간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다양하게 수납할 수 있게끔 공간을 넉넉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은 트렁크만 닫히고 여기 오른쪽은 문까지 잠기는 버튼까지 제공됩니다. 제 팔을 한번 놔볼까요? 그냥 내려가네요. 제 팔을 인식을 못하고, 이거는 기능이 꺼져 있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컬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서 다른 리뷰 통해서 컬러를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요거는 조금 짙은 그레이 컬러입니다. 되게 농도가 짙은, 채도가 낮은 그레이 컬러고, 그래서 전면부 디자인을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미국 차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포드 익스페디션 새로 나온 모델이랑 되게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F150 모델이랑도 되게 전면부가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에나의 디날리라는 픽업 트럭이 있습니다. 대형 픽업 트럭이 있는데, 약간 그것과도 이 주간 전조등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소비자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국내 소비자분들께서도 큰 차를 워낙 또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전면부를 봤을 때 딱 커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이 신형 팰리세이드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흰색도 있거든요. 저기 흰색도 있는데, 흰색은 대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약간 흰색은 호불호가 가장 많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는 게 화이트 컬러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좀 대비가 심하죠. 마치 파워포인트나 워드에서 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굵기를 가장 굵게 한 것처럼 이런 테두리의 굵기가 좀 선명하게 나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팅 라인도 좀 어두운 색 대비 밝은 색이 좀 더 확실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국내에서는 화이트 팰리세이드를 가장 많이 보는 그런 편입니다. 화이트, 블랙, 그리고 그레이, 이 정도 비율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 화이트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좀 대비가 너무 극명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실물 컬러 한번 보시고, 물론 영상으로 지금 보셔도 좀 대비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실물로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볼륨감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어 볼륨감이 이 프론트보다는 조금 더 풍부하게 제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컬러는 이번 팰리세이드 오피셜 컬러, 메인 컬러라고 할 수 있는 그린입니다. 에메랄드 그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는 약간 그린 느낌이 많이 나고요. 어두운 것을 봤을 때는 또 블랙 느낌도 잔잔하게 드는 되게 유니크하고 오묘한 외장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플래그십 SUV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이고 노멀한 그런 외장 컬러도 좋지만, 이런 조금 특이한 컬러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나중에 중고로 판매할 때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겠죠. 그래서 전면부 헤드라이트는 다 켜졌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주간 전조등과 메인 헤드라이트까지 모두 다 점등이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LED까지도 점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7인승 모델입니다. 7인승 모델이고, 인테리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인테리어는 좀 직선을 많이 사용한 외관과는 다르게 라운드, 동글동글한 좀 포근한 느낌, 편안한 느낌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 사양이기 때문에 일단 시트, 이 헤드레스트 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캘리그라피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뭐 포르쉐 크레스트라든지 뭐 벤틀리라든지 고급 브랜드 보면 이제 엠블럼, 자사의 로고가 들어가는데 이제 캘리그라피 트림 최고급 사양이다라는 걸 이렇게 각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시트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캐딜락 시트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 캐딜락 시트와 디자인이나 이런 두께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만큼 고급스럽게 느껴진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시트도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럼퍼 서포트, 등받이 각도, 앞뒤, 그리고 여기 있는 레그 서포트, 즉 여기 종아리 받침까지 있고 릴렉션 컴포트 시트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시트만 하더라도 기능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오르간 타입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일단 오늘은 이 상황상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전달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디자인이나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스티어링 휠은 블랙을 제외하고는 다 투톤으로 적용이 됩니다. 캘리그라피 기준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메모리 시트랑 이 손잡이도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디자인되어 있죠. 그래서 익스테리어랑 인테리어의 이 디자인 컨셉이 완전히 좀 상반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7인승 모델이라서 이 암레스트, 센터 암레스트가 올라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게 움직이진 않아요. 9인승 모델만 가운데 사람이 타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부분이고, 지금 요거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신형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이제 고급 가구의 느낌, 거실의 포근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신경 써서 디자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드 느낌 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제네시스의 인테리어랑 좀 많이 닮아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버튼을 많이 없애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터치이긴 하지만 위쪽에 물리적 버튼을 그대로 또 남겨놨고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에서 보는 TV처럼 여기 위쪽에 커버가 있고 되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뭐 햇빛이 비쳤을 때 조금 차단해주는 빛이 반사되는 것도 막아줄 수 있게끔 그런 기능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인테리어는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어필한 것처럼 포근하고 좀 편안한 느낌이 들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라운드형을 썼기 때문에 좀 각져 있는, 날 서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버튼들이 되게 큼지막합니다. 차가 커서 그런지 이 다이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큰 다이얼을 사용하는 차가 현대기아에 또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큼지막한 버튼들. 드라이브 모드도 보세요. 되게 크죠. 오토홀드도 크게 돼 있고 칼럼식 기어 변속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센터 콘솔에 컵홀더나 이런 것도 큰 사이즈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열은 이렇게 가볍게만 한번 살펴보고 2열로 가볼게요. 네, 지금 이 차량은 7인승 모델이어서 이렇게 캡틴 시트로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이 버튼 통해서 전동으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탈 때는 여기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올라타면 훨씬 더 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되게 두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큰 차를 탄다, 플래그십 SUV를 탄다라는 것을 이런 손잡이 부분들을 이렇게 잡고 이 묵직한 도어를 열면서부터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어도 두껍고 컵홀더나 여기 수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캘리그라피 사양은 이 천장도 다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송풍구와 여기 2열 실내 온도 조절 열선 통풍은 천장에 있습니다. 이 밑에 있으면 사실 또 여기 버튼을 마련해야 돼서 이런 수납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천장에 올린 거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휠베이스가 이번에 풀 체인지가 되면서 70mm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9인승까지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2열 공간에 레그룸이나 헤드룸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고, 마사지 시트까지 제공이 됩니다. 이거는 아이오닉 9이랑 똑같은 마사지 시트가 제공이 되는데 이게 조금 되게 덜덜덜, 그러니까 강도가 좀 셉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세기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약간 꾹꾹이 스타일의 그런 마사지랑은 또 좀 결이 다릅니다. 여기 암레스트 쪽 보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타원형 구조로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좀 둥글둥글한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 여기도 큰 틀로 보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3열로 갔을 때는 이 3열도 앞뒤까지 모두 전동이고 등받이 각도까지 전동 조절, 열선 시트까지 있고, 이 3열에 이 벨트 텐셔닝 기능까지도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3열에서 전동 네일 클라이닝까지도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3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전고도 많이 높였습니다. 이번에 풀 체인지가 되면서 휠 베이스도 높였지만 전고도 많이 높였기 때문에 이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도 물론 2열보다는 3열의 시트 높이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헤드룸 부분에서는 큰 아쉬움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리어 쿼터 글라스의 크기도 엄청나게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한 중형 세단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리어 쿼터 글라스까지 적용이 됩니다. 한번 몇 뼘 정도 되는지 볼까요? 한 뼘, 두 뼘, 세 뼘, 네 뼘 정도 됩니다. 성인 남자 손가락으로, 물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세진 않았지만 한 네 뼘 정도 되는 대각선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역시나 뭐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열의 승차감 부분이겠죠.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이게 과연 이제 9명이 탈 수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가장 크실 텐데, 그리고 지금 이것도 7인승이라서 이 가운데 시트가 올라오진 않아요. 지금 9인승 모델들은 여기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실제 막상 앉았을 때는 저기 발 놓는 부분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9인승의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찍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한번 9인승을 다시 한번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9인승이 비었습니다. 지금 9인승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9인승 가운데 시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발판이 밑에 있어요.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4륜구동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타볼게요. 제 성인이 탔을 때 성인 남자가 가운데를 탈 수 있을까? 네, 그러면 발을 이렇게 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놓으면 지금 핸들에 여기 발이 닿죠. 그러니까 발을 또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간 벌서는 자세로 가야 된다. 발을 벌리면 핸들이 닿기 때문에 이렇게 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밝은 톤의 인테리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밝은 톤. 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컬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건 투톤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내 한번 타볼게요. 지금 보면 약간 짙은 네이비랑 밝은 그레이 톤, 여기 투톤으로 네, 컨비네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사실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예뻐 보이고 만족도가 높았는데, 실제로 타봤을 때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죠. 확실히 실제로 봤을 때는 진짜 환해가지고 인테리어가, 앰비언트 라이트 지금 저기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보라색으로. 이 손잡이 부분이랑 여기 있는 대시보드 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이 벤츠처럼 직접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간접등으로서, 마치 우리가 거실에 간접 조명 보게 되면 이렇게 빛을 직접적으로 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까 보셨던 그 우드 그레인 컬러가 또 다르죠. 요거는 좀 밝은 우드 그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톤을 맞춰서, 여기는 또 되게 포근한, 저희 집 거실에 있는 스피커도 약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소재와 여기 소재와 여기 소재가 달라요. 그래서 확실히 여기만 보면 되게 고급차를 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크롬 테두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쭉 한번 둘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인테리어에 힘을 많이 줬다라고 요 안에 탔을 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인테리어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로 많은 그런 고급 브랜드, 고급 차들을 타봤지만 인테리어 보면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스티칭 같은 경우에도 박음질도 요 대시보드 컬러랑 적합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여기까지 나파 가죽 쓰지 않지만 그래도 가죽 감싸기로 되어 있어서 뭐 우레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요즘 뭐 웬만한 수입차를 봤을 때 수입차들이 더 저렴해 보이고 좀 값싼 느낌이 나는 소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소재만 봤을 때는 수입차에서 이 정도 소재 고급감을 느끼려면은 1억은 넘게 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6, 7천만 원, 7, 8천만 원대 수입 SUV를 봤을 때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 그 천장까지도 지금 스웨이드잖아요.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는 브랜드가 많이 없거든요. 여기 스피커 커버까지도 고급스럽게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들을 신경이 많이 썼다. 그리고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 그러니까 옵션적인 부분, 실내 고급감 부분은 이제 제네시스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 기준입니다. 캘리그라피 기준으로는 손색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시트 두께도 보세요. 이 시트를 눌렀을 때는 되게 좀 짱짱합니다. 이렇게 일본 차나 뭐 미국 차의 시트처럼 좀 이렇게 꾹 들어가는 게 아니라
되게 탄탄해요. 되게 탄탄하고 쨍쨍한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7인승과 9인승 중에 제가 만약 추천해 드린다면 이거는 워낙 또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이 팰리세이드를 구매하시기 때문에 내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적합하지 않나. 일단 시트, 2열 시트 구성부터 달라요. 이거는 캡틴 시트고 9인승은 벤치 시트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급스러운 건 7인승이 더 고급스럽지만 활용도 면으로 봤을 때는 9인승의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고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검정색 외관의 신형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 2.5 터보 가솔린 모델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에 대한 선호도가 제가 봤을 때 화이트보다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요 구분되는 선들이 일단 안 보이죠. 블랙에서는 안 보이고 요 파팅 라인도 잘 안 보여요. 지금은 이 스포트라이트를 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냥 밖을 지나가면은 이게 거의 안 보일 거란 말이죠.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막 이렇게 내가 찾아내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 블랙이, 원래 이런 큰 차는 블랙일 때 좀 멋있습니다. 네, 제 차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이 틴팅도 블랙으로 딱 하고 여기 도로에 딱 나타났을 때 얼마나 멋질지 벌써 상상이 되고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저라면 일단 어두운 계열로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이 역시나 가장 제 기준에서는 멋지고 적합하다. 그러니까 이 디자인 자체가 블랙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런 크롬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확실히 대비가 되기 때문에 캘리그라피를 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이 궁금하셨을 텐데 이 1열 가운데 사람이 탈 수 있을까 라는 부분, 그러니까 9인승 기준으로. 근데 일단 성인은 탈 수가 없어요. 제가 탔을 때도 그런데 이제 거기 앉았을 때 브레이크 엑셀을 밟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다리를 벌렸을 때는 이제 핸들에까지도 이제 무릎이 닿기 때문에 사실 다리를 모으고 완전히 이렇게 좀 쪼그라들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연령이 어린 친구들만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런칭 행사장이었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그냥 차량에 대한 디자인과 시트 구성,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1열 가운데 시트 앉았을 때 느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직접 타볼 기회가 생긴다면 또 파워트레인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파워트레인과 이 신형 팰리세이드의 이 조합, 궁합은 어떨지 그게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21인치 휠 세팅은 또 어떨지 그것도 너무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솔린도 궁금하고 하이브리드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솔린, 순수 가솔린 연비는 또 어떨지. 공인 연비는 9점인데 9.2까지 나올까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추후에 시승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리뷰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형 팰리세이드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